네, 여러분이 오늘 이거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대략 여러분이 이제 원페이지 프로포절도 뭐 감이 오실 거예요. 이제 원페이지 프로포절이 예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가 있죠? 보고서. 그죠? 보고서랑 거의 문맥은 같이 하죠. 근데 약간, 그거는 리포팅을 하는 거고, 이거는 누구에게? 프로포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여러분이 살짝 목적에 따라서 단락만 조금만 바꿔주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죠. 자,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고서와 기획서의 주요 작성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죠. 우리가 먼저 비즈니스 라이팅 자체는 인폼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언스를 한다라는 게 있다고 했죠. 자, 인폼을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에서 수평과 수직 커뮤니케이션에서 수평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기획서는 information for action. 여러분, 기획서를 쓰고 제안을 한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영향을 줘서 뭐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의 큰 틀에서는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는 information for action에서는 기획서와 제안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는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러니까 인폼을 하기 위한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죠. 두 번째, 보고서 작성의 핵심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먼저 3명의 친구가 나오죠. 이 3명의 친구가 각각 이름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름을 보세요. 네? 누구일까요? 상당히 친한 것 같죠? 어깨동무도 하고 있고. 여러분, 보고서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3개의 컨셉을 갖고 있어야죠. 뭘까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내가 4번인가 반복을 했는데. 그렇죠? 처음에 한 놈의 이름은? 한 놈이 아니라 네? 네? 놈은 괜찮은데 그건 좀 안 좋더라고요. 자, 하나는 클레어라는 애고 코렉트라는 애고요. 얘네들 이름이에요. 예. 한 명의 이름은 뭘까요? 예, 콘사이어스라는 애예요. 얘네 둘이 같이 놀러 다니죠, 맨날. 야, 클리어야. 야, 코렉트야. 얘 이름이 좀 제일 멋있어요. 콘사이어스야. 뭐 이러면서. 자, 얘네들 3명이 보고서 할 때 언제나 여러분이랑 같이 놀아줘야 돼요. 한 놈 왕따 시키면 보고서 쓸 때 약간 안 매끄럽다라는 거예요. 자, 얘네 둘이 있으면 얘네 둘이 제일 힘도 세고요. 얘네들이 제일 기본이라면 한 놈이 같이 놀자고 왔죠? 네. 자, 얘 이름은 뭘까요? 키스요? 키스. 키스도 좋죠. 근데 keep it simple은 궁극적으로 clear, collect, concise 하면 keep it simple이 돼요. 그죠? 그쵸. 타이밍이라는 애를 자기도 같이 놀자고 하는 거죠. 보고서에 있었을 땐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전 보고, 사후 보고, 중간 보고,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자, 원래 얘네 셋이 놀면 되는데 더 잘하는 사람은 타이밍도 같이 놀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네 뒤에, 싸가지 없게 위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 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클리어, 커렉트, 콘사이스는 가장 기본인 거고요.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는 또 2가지 포인트를 또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하나는 메모. 그죠? 여러분, 클리어, 코렉, 컨사이어스에서 메모를 할 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메모는 레코드를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고 했죠. 자, 여러분, 메모는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메모리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누굴까요? 하나는 이제 서머리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클리어, 코렉, 컨사이어스 이 3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 메모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머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위에 하나가 있죠. 리포트라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쭉 보면은 리포트를 잘 쓰는 사람은 요 5명이 잘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메모를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리포트를 잘 쓰고요. 서머리를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리포트를 잘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 리포트라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메모는 리포트는 아니죠. 형식적으로. 포스트잇에 이렇게 메모한 게 리포팅을 한 건 아니죠. 비즈니스에선 언포멀한 것도 있지만, 포멀한 거를 많이 찾으니까요. 자,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된 여러분 각 요소를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보고서 작성이 어려운 두 가지 이유는, 첫째, 보고서 작성의 자체에 매달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서 자체가 아니라, 보고서에는 궁극적으로 큰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인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죠. 커뮤니케이션을 빨리 해주려면 여러분 keep it short하게 써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내용과 종류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용과 그 종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떠한 패턴을 익히면 보고서 쓰는데도 별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고서 작성의 네 가지 메커니즘은 첫 번째, 보고 내용을 카테고리화한 후에 작성한다. 여러분이 뭐라고 했어요? 보고서 타이틀 쓰고요. 그 다음에 읽는 사람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부터 써내려 간다고 했죠. 근데 한 페이지로 쓰건 두 페이지로 쓰건 먼저 박스를 만들어 놓고 써면은 훨씬 더 쓸 내용이 심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보고서 쓰는 것도 편안해지고 더 빨리 쓰는 부분이 있어요. 자, 카테고리화한 후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핑크라이팅 패턴이 기본 패턴이다.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처음에 타겟. 타겟을 먼저 무조건 본다고 했죠. 그 다음 메인 아이디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뭘 한다고 했어요? 메인 아이디어 쓰고, 그 다음 리즌. 주장이면 이유, 주제면 설명. 그 다음에요, 프루프. 근거 대기. 그렇죠? 그 다음 다시 한번 메인 아이디어. 여러분 신문 사설이나 이런 거 보면 다 5개에 다 들어와요. 웬만한 건 다 들어와요. 물론 안 들어오는 것도 있죠. 신문에서 화제식으로 시작하는 거 있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약간 이제 문맥을 약간 좀 꼬아놓은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 5개 패턴 안에 비즈니스 라이팅은 다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핑크 라이팅 패턴이 기본 패턴이고, 세 번째, 보고서는 기승전결이 아니라 결기승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론부터 말한다라는 거. 왜 결론부터 말하느냐? 그렇죠. 이건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알아야, 결론 듣고 그 다음에 그 기승전결 필요 없으면 안 봐도 되는 거죠. 만약 기승전결하면 다 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OW3H로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봤죠? 요트로 해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가지고 이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보고서 작성의 두 가지 필살기는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3개를 말씀을 드렸죠. 자, 첫째, 그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시작, 그리고 끝내기. 이거 여러분이 잘하면 보고서 작성은 많이 쉬워져요. 중간은 어차피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쵸? 인포메이션인데 한글로 쓴다, 우리 회사는. 그러면 레러법을 쓰면 되는 거예요. 레러법. 레러법 기억나세요? 맨 중요한 거 쓰고요. 사다리적으로 아래로 쭉 내려 쓴다라고 했죠? 자,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3개의 방법이 있다고 했죠? 자, 읽는 사람이 물어볼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쩌는데? 그래서 어쩌는데 그거부터 쓰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부터 쓰는 거죠.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읽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 이 주제를 갖고 제일 뭐 먼저 물어보겠구나. 라면 그거부터 쓴다고 하면은 별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략적인 단어 배치. 왜냐면 상대방의 관심을 계속 끌기 위해서 여러분 전자결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장단점 아니면 효과, 그런 단어들을 배치해가지고 내가 그 오프닝을 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읽는 이의 관심 잡기. 이 사람이 사례를 중요시 여기는지 아니면은 장점을 먼저 보고 싶든지 그거에 따라서 배치를 달리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것도 한번 연습 문제로 풀어봤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What you should do. 네?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줘야겠죠. 네.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거. 또는요, 무엇을 알아야 할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은 보고서가 한 단락으로 끝나는 경향이 많죠. 보고서도 원페이지 프로포설로 많이 써요. 원페이지 프로포설이 아니라 원페이지 리포트죠. 원페이지 리포트로 많이 쓰고, 요새는 전산화돼가지고 장수를 좀 많이 안 넘기는 쪽으로 많이 추세가 가고 있죠. 자, 그 다음 성공하는 보고서의 5가지 노하우에 대해 살펴보면, 패턴으로 써라. 두 번째, 짧고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라. 세 번째, 보고의 목적에 맞게 써라. 내가, 여러분, 내가 퇴사를 하고 싶어요. 회사에다가 당연히 인폼을 해야겠죠. 그냥 안 나오면 회사에서 뭐 처리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인폼을 하게 되면은 보고의 목적, 내가 퇴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퇴사하겠다라는 게 제일 먼저 들어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 퇴사의 목적이 여러분 정말 퇴사가 아니라 사장님이 나를 잡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퇴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부터 나 나가겠소부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땐. 나 이러한, 먼저 이런 카테고리를 이렇게 했죠. 내가 이렇게 느꼈던 이유, 아니면 배경, 하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럴 땐. 주관식보다 미관식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충분히 이해시키고 난 이래서 나갑니다. 만약 이건 네가 어떻게 하면 나 안 나갈 수도 있다. 라고 하면은, 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쓴다고 했다고 앞으로 쓰면 또 그것도 답이 아니죠. 네 번째, 읽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하라. 네, 읽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겟이죠. 타겟을 왜 영어로 잡았느냐? 잡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타겟을 빼고 나면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읽는 사람 입장에서. 5번째, 메모와 요약법을 이용해서 보기 편하고 읽기 편하게 작성을 한다. 제가 메모에도 작성하는 법을 대해서 알려드렸고, 요약에 대해서도 제가 작성하는 법을 3개씩 알려드렸죠.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하면 될 것 같고, 성공하는 보고의 5가지 노하우는 첫 번째, TPO를 생각해라. 예. 여러분, 보고서를 잘 썼다고 보고를 잘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회사에서. 예. 첫째, T가 뭐라고 했죠? time. 그죠? 그 다음에 place. 예. 급하다고 해가지고 사장이 응가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보고하겠다고 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뭐에 따라서요? 오케이션에 따라서요. 그렇죠. 진짜 회사가 지금 넘어가게 생겼는데 다 처리하시고 파보게 되면 뭐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시간. 그 다음에 시간은 넉넉 잡고 언제나 보고하는 게 좋아요. 맨날 급박스럽게. 혹은요, 사장님이나 여러분의 상관 입에서 보고 안 해? 그 말 떨어지기 전에 보고를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 다음에 place. 여러분, 현장에서 보고하는 거하고요. 예, 사무실에서 보고하는 거하고요. 오케이션. 사장님 기분 더러울 때 보고하는 거하고요. 사장님 기분 좋을 때 보고하는 거하고요. 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여러분 대학교 때도 부모님한테 돈 타고 할 때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돈 달라고 하면 예? 별로 큰 효과를 못 보죠. 효과가 아니라 돈을 안 줄 뿐더러 뭐예요? 돈 달라고 욕까지 먹어요. 안 주면 됐지. 그러니까 오케이션도 상당히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전 사후 보고하라. 그리고 중간 보고도 하라는 거예요. 중간 보고도. 자, 세 번째, 미리 보고하고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거를 봤고, 오늘은 원페이지 프로포설의 이해, 실무. 자, 원페이지 프로포설의 정의와 메커니즘에 대해서 매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메커니즘. 왜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느냐? 패턴을 잡기 위해서요. 물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패턴식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근데 패턴을 알아야 창의도 돼요. 처음부터 창의하면 괴물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창의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누구예요? 옛날에 그리스에서 어떤 로마 왕이 그 왕관을 만드는데 금에 대해서 만들라고 해가지고 그 비중을 재니라고 욕탕에서 그걸 겨우 깨달은 사람 있죠?
질량인가요? 뭔가에 대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네, 그 사람이요. 자, 그 사람이 그 발견했을 때 유레카라고 말을 했어요. 네, 유레카라는 말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에 그냥 필로 와서 안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해박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안 풀리는 거 뭐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안 풀리거나 혹은요, 지식은 있는데 그 끝자리에서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모두 다 답을 찾는 건 지식은 있는데 그 끝자리가 안 풀리는 거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안 풀린다고 하는 거 당연히 그거는 모르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자, 이거 오늘도 원페이지 프로포절 작성의 2가지 방법, 그 다음 원페이지 프로포절, 여기에도 또 손가락이 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라이팅의 손가락이 있고, 프로포절의 손가락을 한번 볼 거고요. 2가지 필살기. 그 다음,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브리프라는 거. 자, 여러분, 브리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브리프는 인폼과 뭐가 있어요? 퍼수에이션. 이 2개를 다 같이 갖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분석과 응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원페이지 프로포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와 메커니즘을 보죠. 자, 먼저 원페이지 프로포절이란 무엇일까? 원페이지 프로포절은 최근에 유행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최근에 유행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이미 하고 있었던 걸 누가 책으로 써서 그냥 많이 알려진 거예요. 원페이지 프로포절은 그동안도 많이 했었죠.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원페이지 프로포절이 뭐예요? 이력서 같은 건 원페이지 프로포절이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2장 쓰는 사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1장 쓰거나, 여러분 사직서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다 원페이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원페이지 프로포절에 대한 효율성을 좀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원페이지 프로포절이란 무엇일까? 원페이지 프로포절이란 첫째 규칙이 있죠. 무슨 규칙이 있어요? 한 장에 쓰는 거죠. 만약 2장까지 쓴다면 2페이지 프로포절이라고 그랬죠. 혹은 1-2페이지 프로포절. 혹은요, 5장까지 간다고 하면요, 그냥 숏 프로포절이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원페이지 프로포절이라는 건 한 장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네, 제안을 일단 둔 거예요. 원페이지 프로포절이란 한 장의 종이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모든 내용. 이것도 결국 비즈니스 라이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안에 쓰는 내용은 무슨 패턴으로 쓰면 돼요? 핑거 라이팅 스타일로 하게 되면 돼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정 안 써지면 손가락 보면서 쓰면 돼요. 예. 문제는 원페이지 프로포절에서는 문제는 뭐냐? 자, 왜 원페이지 프로포절이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업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리포트를 할 것이 있고, 문서 작성이 되게 많죠? 근데, 실무에서, 여러분, 필드에서는 결과 위주의 프로세스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조사를 하는 것도 결국 뭐를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결과를 위해서 해요. 네. 여러분, 이번에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네. 조사 담당자가 우리가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됐고, 뭐 해야 됐고, 누구를 받고, 남녀, 여자의 비율은 어쩌고, 그때 어려움은 어쩌고, 저쩌고, 여쭸어요. 그게 뭐가 필요했냐라는 거죠. 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시장에 갈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과 돈이죠. 그죠?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제일 중요한 건 시간과 돈이에요. 예. 아무리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조사를 해야 돼. 근데 돈이 없어. 그럼 당연히 못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시간이 없어. 그래도 못하는 거고요. 여러분, 학문. 내가 석사 학위를 받거나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이럴 때는요, 프로세스도 되게 중요해요. 예. 어떻게 했느냐.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래서 뭘 하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례로 조사 같은 거 여러분 참여하신 분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어디 클라이언트 만나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이 듣다가 그 사람이 바로 물어보는 게 뭐냐? 바로 결론 물어봐요. 그래서 사라고 말라고.
그 얘기 먼저 말하고, 왜? 사는 게 관심 없으면 그 다음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영업사원들한테 테레비를 사러 갔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지가 막 말하는 게 있어요. 이 테레비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요. 근데 여러분이 궁금한 건 하나예요, 보통. 싸요? 아니면 비싸요? 이게 무슨 기능이 있어요? 혹은 없어요? 이거 뭐예요? 다 뭐예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방법이 있는 거지, 방법을 끌어내기 위해서 결과는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프로포설을 많이 클라이언트한테 주고 뭐하건 이 사람은 머릿속에 뭐예요? 하나의 생각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려고 말라고. 만약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면요.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프로세스를 세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과 위주의 실무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게 좀 정리가 되실 거야. 당연히 뭐예요? 스피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이제 마케팅 얘기를 하겠지만 21세기에서 마케팅에서는요. 예전엔 전략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략보다 뭐가 중요하느냐? 인지가 중요해요. 인지가. 먼저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그리고요. 그거를 내가 지금 누구보다 더 빨리 하느냐 아니면 늦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실무 위주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원페이지 프로포설이 당연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원페이지 프로포설의 구성요인과 핵심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 아까 3명의 친구가 또 나오죠? 자, 얘의 이름은, 자, 클리어라는 여자와 correct, concis라는 친구. 자, 그 다음에 따라붙는 친구 하나 있다고 했죠? 타이밍. 자, 이 위에 2명, 메모와 서머리라는 애가 있고, 그 위에 리포트라는 애가 있다라고 하면, 원페이지 프로포설은 여기에 있는 게 원페이지 프로포설이에요. 리포트보다 좀 더 상위 개념이에요. 상위 개념. 자, 그런데 여기에 한 친구가 더 따라와요. 그것도 대단히 큰 친구가요. 그게 뭐냐? persuasion이라는 친구예요. 설득이라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냐?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프로포설을 쓸 때는 퍼수에이션,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겠느냐에 대한 문제가, 자, 이 친구가 거의 얘만 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애예요. 결국 설득을 해내지 못하면 프로포설의 기능을 못할 테니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아마 여기 대행사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회사는 공부하기 위해서 발주를 놓는 회사도 있어요. 프로포설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왜? 여러분 기획서를 쓰다 보면은 대부분이 뭐냐? 클리어, 코렉트, 컨사이어스를 통해서 메모하고 서머리하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의 주장을 탁 얹는 거예요. 보통. 근데 어떤 회사는 여러분의 주장은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서머리 해놓은 거,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하려고 하는 회사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원페이지 프로포설에서는 persuasion, 원페이지 프로포설이 아니라 기타 모든 제안서 기획서에는 이러한 설득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들어와 있어요. 자, 원페이지 프로포설의 설득이란 건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메모와 서머리는 레코드를 목적으로 한다면 리포트는 커뮤니케이션을 목표로 하고요. 원페이지 프로포설은 information for action, 정보를 줘서 액션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액션을 끌어내면 반대로 여러분 제약이 하나 있는 게 프로포설을 할 때 단 원페이지 프로포설을 통해 원페이지에 한해서 해라. 자, 그렇기 때문에 메모와 서머리, 리포트의 모든 방법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원페이지 프로포설은 지금이라도 쓰라고 하면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약간 몇 가지 규칙을 조금만 더 알면은 더 부드럽겠죠. 자, 이걸 쓰는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원페이지 프로포설의 목적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숨겨있는 메커니즘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원페이지 프로포설, information for action이죠. 이 얘기가 뭐예요? 액션을 하기 위해서 information을 내가 주는 거예요. action for information은 뭘까요? information 때문에 내가 액션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정확한 건 information for action. 액션이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예요. information은 뭐예요?
액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자, 보면은 인포메이션은요, 근거와 이유예요. 그죠? 여기서는 근거와 이유를 대야 돼요. 왜? 액션이 목적이니까요. 자, 이 반대로도 되겠죠? 이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요러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프로포설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대고 설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무에서는 여러분 어떤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정보가 나왔어요. 아, 이게 해답이구나 하고 설득을 하는 경우가 정석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 반대가 정석이에요. 내가 설득하려는 내용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근거와 이유를 찾는다고요.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당연히 이건데 근거와 이유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보통.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비슷한 거로 친다면 여러분 인포메이션이라는 이렇게 쇳덩어리 같은 거라고 하면 딱딱딱딱 안에 자석을 통해서 인포메이션이 드르륵 붙죠. 하나의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인포메이션이 있죠. 정보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찾아내겠죠. 자, 인포메이션은 요 안에 들어오는 거고 액션은 자석 같은 거예요. 자석. 여러분이 어떤 목적이라는 자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들어붙는가도 여러분이 설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요. 수평적으로 아니면 수직적으로도 어떻게 인포메이션을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달성될 수도 있고 안 달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사람은 지금 놀랬죠. 아니면 슬프거나 아니면 얼로 도망가거나 어떠한 액션을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 패턴이 이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목적에 맞춰서 내가 재배열하느냐가 원페이지 프로포절의 가장 기본적으로 숨어있는 메커니즘이에요. 자, 보면은 결국 원페이지 프로포절의 메커니즘은 행동을 유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어와 문장의 패턴을 조종하는 거예요. 아, 이 얘기를 먼저 해줄까? 아니야. 이 얘기는 뒤로 가자. 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뒤로 배치하는 게 좋아. 아니야. 이거는 앞에 가는 게 좋아. 아니야. 그게 뒤에 가는 게 좋아. 먼저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이 사람이 행동을 끌어내는 데 좋을까? 아니면은 결론을 먼저 끌어내고 하는 게 더 좋을까? 여러분, 원페이지 프로포절에서는 두관식, 미관식, 물론 두관식이 많지만 100% 두관식이라는 건 없어요. 왜요? 보고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두관식으로 온다고 하면 돼요. 그러나 프로포절은 뭐예요? 설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설득받는 사람이 미관식을 선호하면 미관식으로 써줘야 돼요. 두관식이라면 두관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앞서서 배운 라이팅 중에 사이칼로지컬 접근이 여기선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리적인 그거를 건드려 놔야지 프로포절이 잘 돼요. 자, 액션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페이지 프로포절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먼저 한 방에 설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원페이지 프로포절도 결국 뭐예요? 한 방에 설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30장짜리 페이지는 원페이지 프로포절 개념이면 뭐예요? 30번 만에 프로포절이 설득이 되는 거죠. 자, 원페이지 프로포절도 다른 프로포절에 비하면 한 방의 개념이 커요. 한 방. 자, 첫 번째 방법. 한 방에 설득하기. 두 번째 방법. 단계별로 설득하기가 있어요. 자, 한 방에 설득하는 방법은 하나만 묻죠. 여기서 중요한 이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한 방에 보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 거야? 목표요? 오케이. 목표가 뚜렷하면 내가 목표가 딱 분명해요. 그럼 이 사람이 설득이 되나요? 나는 너한테 10억짜리 프로젝트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이 오, 설득됐어. 그렇게 하시구려.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원페이지 프로포절은
우리가 보고서 메모법만 이렇게 응용을 하면 일단 써야 돼요. 근데 정말 원페이지 프로포즈를 잘하는 사람은 설득의 그 미묘한 그 느낌을 좀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해요. 쓰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예. 여러분, 한 방에 보낸다. 여러분, 한 방에 보내는 원페이지 프로포즈이 뭐가 있어요? 사전부터 하죠. 한 방에 보내려면 하나가 있어야겠죠. 있잖아요. 액션을 끌어내기 위해. 여러분, 요 그림이 저희 직원이 그냥 이쁘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심오한 의견이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구예요?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다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액션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이 던지는 공이에요. 여러분 한 방에, 여기 있는 분 한 방에 딱 보내려고 그래요. 그럼 뭐가 있어야 하냐고요, 저한테. 협박? 엄청난 무기 하나가 있어야겠죠?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컨셉과 아이디어라고 그래요. 컨셉과 아이디어가 정말 좋으면 설득이고, 내가 단계별로 설득시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죽이네. 이게 죽이는 이유는요, 그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죽이는 거니까. 그냥 원더풀이니까요. 네. 그렇죠? 단계별로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죽이는 게 느끼게끔 내가 앞에서 사전 이렇게 뭘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 좋으면 그냥 아까처럼 그냥 유레카예요. 오케이. 네. 사장님, 근데 이 얘기는 너무 좋아. 왜냐하면 말 안 해도 컨셉과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확실해요. 네. 이게 거의. 여러분, 단계별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단계별로 얘기하는 게 있겠죠. 단계별로. 이래서요, 이런 거예요. 네. 남자는 포유류고요. 포유류는, 모르겠다. 이거 헷갈려. 자, 이거, 아까 우리 소크라테스의 3단법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게 뭐예요? 어떤 자기가 설득하기 위해서 앞에 전제를 놓는 거죠, 전제를. 네. 그러면 요거고, 요래서, 당연히 요래서 요거 아니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예요? 패턴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컨셉과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으면 패스가 되고요. 이거는 뭐예요? 전제도 좋아야 돼요. 전제도. 네. 요새 회사 사정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컨셉과 아이디어가 좋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우면은 마케팅을 하더라도 회사가 어려우니까 TV 한다라는 것보다 구전을 쓰자, 뭘 쓰자 이런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이제 전제를 어떻게 내가 뭘 먼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죠. 자, 먼저 이 컨셉과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무슨 사고가 필요하느냐? 통합적 사고가 필요해요. 왜일까요? 수직과 수평을 같이 생각해야만 좋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수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현실성만 봐요. 그렇죠? 됐냐, 안 되냐. 수평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현실성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맨날 다른 것만 생각해요.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현실성과 가능성을 같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패턴으로 하는 거는 수직적인 사고가 좀 많이 필요해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따라서 이렇더라. 이런 식으로 해요. 한 방향으로 계속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는 거니까요. 자, 먼저 컨셉 앤 아이디어에 대해서 살펴보죠. 첫 번째 예시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원페이지 프로포절이죠. 여러분, 원페이지 프로포절이 원페이지 하나로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로. 비즈니스에서 문서에 쓸 때 원페이지가 1단이잖아요. 1단이. 그쵸? 네. 컴퓨터 하는 사람은 비트가 1단이라면 저한테는 페이지가 1단이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제 가장 전통적인 게 뭐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무릎 꿇고 뭐 하나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저 여자랑 사귀고 싶어서 내가 집을 한 채 이렇게 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 집을 갖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표현해요? 키로 표현을 하죠, 키로.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을 해요. 꽃, 아니면 초콜릿.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아주 전통적인 구애죠, 구애.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을 하세요. 여러분,
클라이언트한테 여러분이 프로포설 할 때요. 그리고 여러분 상사한테 프로포설 할 때요. 프로포설이 기획서 제안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답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야 하는 인간이 싸가지 없게 말하면 될까요? 가질래?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매너도 필요한 거고요. 시기도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여자가 지금 막 응가하고 나왔어요. 근데 화장실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어요. 그럼 기분 좋아할 리 없겠죠. 예. 이런 것처럼 여러분 프로포설도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페이지 프로포설에 한 방에 보내는 원페이지 프로포설은 뭐가 있느냐? 광고라는 게 있어요. 광고. 여러분 광고도 뭐예요? 원페이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광고 2페이지짜리 또 있죠. 근데 보통 한 페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형 브로마이드도 한 페이지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예. 그냥 이만한 조그만한 책도 한 페이지고요. 페이지는 그냥 이게 넘기는 단위니까요. 그죠? 여러분 광고는 인쇄 광고. 이거는 여러분 인쇄 광고는 원페이지 프로포즈랑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적절한 카피와요. 적절한 액션을 말하는 뭐 있어요?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안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는 건 뭐예요? 전화해서 문의하고 뭐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시각적인 게 있죠. 여러분 원페이지 프로포설은 글로 하지만 광고는요 시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훨씬 더 먹히는 게 이 광고가 훨씬 더 먹혀요. 왜? 사람은 글을 보단 그림에 대해서 훨씬 더 임팩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 이게 뭐냐? 닛산 차예요. 광고. 여러분 보시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캥거루가 하마를 끼고 있어요. 네. 하마를 베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마를 데리고 있는 거지. 캥거루가 하마를 베고 있으면 얘는 통합적 캥거루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바로 기네스북에 올라가거나 TV에 나오다가 되게 유명해지는 거죠. 캥거루가 캥거루를 베는 건 별 의미가 없지만 캥거루가 하마를 베는 건 상당히 특이하다는 거예요. 자, 캥거루가 지보다 큰 하마를 베고 다녀요. 닛산 트럭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글이 아닌 그림으로 여러분을 설득해요. 지금 이걸 보는 순간 뭐 해서 여러분 글로 설득하는 건 뭐예요? 닛산 차는 몇 톤을 가질 수 있으면 뭐 하면 이렇게 글로 이렇게 뭐예요? 우리 요약법에 의해서 레터로 이렇게 써주는 거죠. 편안한 거 마력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게 좋으니까 사십시오. 근데 이거는 한 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 방으로. 자, 여러분 이게 페이지라는 것으로 했다라고 치면은 자, 여러분 보이세요? 잘 안 보여요? 아니 전체적으로 이건 안 보여요. 이건 동영상이니까. 잘 보여요? 뿌옇게 보여요? 잘 보여요? 자, 아까는 인쇄로 하는 거였죠? 자, 원페이지 프로포즈의 또 다른 건 뭐냐? 이번엔 매체를 바꿔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보죠. 도와주는 거예요, 제 개념은.
자, 아까 본 거는 그 캥거루가 그 하마를 데리고 있는 건 그림으로 한 번에 설득하는 거죠. 이거는 뭘로 설득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이걸 보는 순간, 여러분, 여기서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 없죠? 그냥 이거 뭐예요? 그냥 스니커즈 같은 거죠? 예, 먹으면 힘이 세지니까, 예, 아무것도 아닌 거만 퍽퍽퍽퍽 밀어준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하나의 원페이지 프로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페이지 프로포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제목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라. 물론 그게 정석인데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그림을 많이 활용하세요. 그림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여러분 원페이지 프로포절 할 게 편해요. 여러분, 작성 편하죠? 임팩도 편해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상황을 많이 보라는 거예요. 상황적 설득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이건 컨셉과 아이디어가 뛰어나면 원페이지 프로포절, 즉 설득이라는 게 된다라는 거고, 자, 컨셉과 아이디어로 한 방에 설득할 경우에는 수평과 수직적 사고가 결합된 통합적 사고가 필요해요. 자, 또한 이러한 설득 방법이 문서를 통한 설득 방법보다 훨씬 더 효과가 커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라이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단계별로 설득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좀 봐야겠죠. 자, 단계별로 설득하는 거, 또 첫 번째가 있어요. 단계별로 설득하는 거에 또 단계별로 설득하는 거에도 우리가 아까 뭐 봤어요? 단계별로 설득하는 거에 하나 인쇄 한 장 인쇄를 하는 걸로 봤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영상으로 하는 거 봤죠? 자, 우리가 또 인쇄를 하기 전에 영상으로 아까 영상으로 봤던 그 흑인 아저씨, 친절한 흑인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 말고 단계별, 여러분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죠. 단계별로 설득을 하는데, 단계별로 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심리를 좀 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고, 아니면 이런 얘기를 뒤에 해주고요. 아니면 재미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뭐예요? 패턴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라고 했죠. 광고는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컨셉과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단계별로 스토리로 영상을 통해서 또 프로포절 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원페이지 프로포절이라면은 일단 서머리 쪽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뭔가 큰 거를 줄여놓은 거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뭔가 큰 거를요, 줄여놨는데, 그거를 보고, 큰 거를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게 그거, 이런 거죠.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모델하우스도 원페이지 프로포절이에요. 그 큰 집을 사기 전에 먼저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원페이지 프로포절이고요. 영상으로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고편이라는 게 있죠. 프리뷰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 영화 보면은 앞에 프리뷰 해주죠. 여러분 다 본 것도 아닌데 프리뷰를 보고 그 영화를 볼까 말까 결정하는 사람이 꽤 되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프리뷰는 재밌는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도 재미없어. 그런 것도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자, 처음부터 한번 쭉 보세요. V1 테러 직후 여객기 착륙이 전면 금지됐을 때 빈라덴의 가족은 정부 고위층의 특별 전용기를 타고 미국을 빠져나갔습니다. Members of Congress get their kids to enlist in the Army and go over to Iraq. Let the eagle soar from the corridors of 미국의 최중심부에서 미 중소도시의 거리에서 이라크의 최전선에서 감춰졌던 진실에 전 세계가 전율합니다. Some people call you the elite. I call you my baby. Who's the true story that will make your temperature rise? 21세기 가장 뜨거운 영화 허쉬 V. Upon all nations to do everything they can to stop these terrorist killers. Thank you. Now what's this drive? 자, 이거는 화씨 911의 프리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이디어와 컨셉으로 설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패턴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패턴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안에 five fingers가 들어와 있어요. 예. 처음에 타겟, 이걸 보는 사람, 이 프리뷰를 볼 사람은 당연히 생각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메인 아이디어 있죠? 빈 라덴은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시, 계속 뭐가 뭐예요? 프루프예요. 자기가 말한 거를, 얘는 글이 아니라 영상으로 프루프를 제시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부시 그 똘마니 짓 하는 거 한번 또 보여주죠. 예. 모든 국가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들 부자들이 나의 지지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뭐라고 해요, 또? 예. 모든 국가를 동원해서, 테러를 종식시키겠습니다. 닥치고 내 드라이브 하는 걸 한번 보쇼. 하고 드라이브 한번 하자. 그게 뭐야? 부시의 그 삐딱한 걸 다시 한번 메인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틀어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가 꼭 봐야 될 영화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또 근거를 대죠. 주장을 하고요. 뭐예요? 전미 박스 1위 매치했다라는 근거 보여주잖아요. 왜 봐야 되는지 근거를 또 대야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화씨 911이라고 뭐예요? 슬로우 카피를 한번 또 보여줘요. 이 안에도 Five Fingers 안에 들어와 있어요. 다들. 자,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그 Five Fingers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증이죠. 위너 받았다라고. 9.11 테러 직후 여객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됐을 때 이게 메인 아이디어일까요? All commercial and airline traffic. 빈 라덴의 가족은 정부 고위층의 특별 차량기를 타고 미국을 이 영화의 주제예요. 그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Trying to get members of Congress to get their kids to enlist in the Army and go over to Iraq.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영상이 근거 주장이죠. 제 중심부에서 미 중소도시의 거리에서 이라크의 최전선에서 감춰졌던 진실에 전 세계가 전율합니다. 당신 같은 부자들이 저희 지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I call you my base. Comes the true story that will make your temperature rise. 21세기 가장 뜨거운 영화 주장이죠. On all nations to do everything they can to stop. 왜 뜨거운지 얘가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Now watch this drive. 주장하죠 다시. 근거되고요. 근거되죠. 주장 뒤에.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 프로포설의 끝이 뭐예요? 영화 보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봤으면. 그죠? 그러려면 뭐야? 7월 대개봉하니까 이거는 뭐야? 행동을 유발시키는 메시지예요. 7월에 대개봉한다는 건 7월에 하니까 6월부터 인기 있으니까 예매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자, 요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설득적으로 말을 하거나 페이퍼를 써서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원페이지 프로포설 요 방식이죠. 자, 보면은요. 여러분 쓰는 사람이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설득이라는 걸 가져가는 거죠. 이게 돈이면 돈, 행동이면 행동. 자, 이렇게 설득할 내용을 토대로 패턴화하여 단계적으로 설득한다. 여러분 이 그림에는 잘못된 게 하나 숨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인포메이션을 토대로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한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맞출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이 바뀌게 돼요. 왜요? 절대 원페이지 프로포설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은 없어요. 원페이지 프로포설이라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내려와야 돼요. 위로 올라가면 원페이지 프로포설을 잘 못 쓰게 돼요. 일단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인포메이션을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먼저 얘기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얘기하는 방법. 자, 이런 방식으로 목적을 설정한 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득할 내용을 패턴화하는 방식을 해야지. 여러분 아주 일반적으로 나오면은 계단 올라가서 성취하는 거죠. 이 방식은
원페이지 프로포설에서는 잘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페이지 프로포설의 계단은요, 내려오는 계단이지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계단은 뭐예요? 길을 쓰고 올라가는 거죠. 그죠? 내려오는 건 뭐예요?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연스럽게 쭉 내려와서 써야지 올라가면서, 여러분, 억지로 올라가려면 자꾸 뭐가 돼요? 어거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거지. 자기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거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목적 달성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본 패턴은 이거예요. target, main idea, reason, proof, 그 다음에 main idea. 자, 얘기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드리죠. 자, 이게 finger writing. 이게 원페이지 프로포설의 그 안에 글 쓰는 거의 기본 패턴이고요. 자, 원페이지 프로포설의 finger writing은 따로 있어요. 얘 핑거는 뭐냐? 아까 핑거랑은 다르게 손가락이 7개인 핑거예요. 네, 아마 기획실무 들으신 분은 이 손가락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손가락이 몇 개예요? 7개예요. 여러분, 왜 핑거 라이팅이냐? 비즈니스 라이팅의 손가락은 5개고 프로포설의 손가락은 7개일까요? 프로포설이 더 어려워서 그래요. 네, 간단한. 네? 그래서 더 많은 손가락이 필요로 해서 2개가 더 필요해요. 자, 첫째, 타겟. 프로포설을 쓸 때도 손가락을 보세요. 근데 2개 손가락, 보통 프로포설이 더 어려운 이유가 비즈니스 라이팅은 이렇게 하면 보이죠? 프로포설은 안 보이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2개 여기 더 달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하나, 타겟. 두 번째, 타이틀 쓰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비즈라이팅에서는 이렇게 글을 썼죠. 쭉. 예.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 쓸 필요는 없죠. 그러나 원페이지 프로포설은 뭐예요? 글 쓰는 게 아니라 프로포설이라는 하나의 하나의 그 형식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타이틀 쓰고요.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 쓰고요. 다른 말로 변경을 하면 goal, 목적이라고 해도 돼요. 목적. 그 다음엔 reason, 똑같아요. 그 다음엔 proof, 그 다음엔 how, 그 다음엔 action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 7가지 패턴으로 원페이지 프로포설을 쓰시면 또 그러니까 제가 다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90%. 네. 물론 다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거의 90%는 이 맥락 안에 다 들어와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5가지 손가락이랑 좀 다르죠? 첫째, 타이틀이라는 게 들어오죠. 네. 왜요? 왜 타이틀이 들어올까요? 일단 설득당하는 내용을 내가 타이틀로 알아야 설득이 쉽게 당해요. 저요. 설득하는 사람들, 설득당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있죠? 여러분, 비즈니스 라이팅은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만 원페이지 프로포설은 결국 뭐예요? 액션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죠. 결국 액션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how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 how. 어떻게 액션을 취할래? 이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target, title, main idea, reason, proof, how, action. 요 7개 방식으로 제안서, 원페이지 프로포설을 쓴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샘플을 한번 보자. S기업의 하반기 매출 상승을 위한 전략 기획서라고 쓰고요. 그 다음엔 부제를 써요. 보통. 부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부제를 쓰면 훨씬 더 이 내용 자체가 훨씬 더 쉽게 들어와요. 보통 부제는 이 제목을 훨씬 더 디스크립션 해주는 걸 풀어 쓰는 거죠. 뭐 T 핵심 사업 영역을 확대해 최대 수익을 얻는 전략적 방안 제시. 그러니까 매출 상승, 어떤 매출 상승, 어떻게 조금 더 풀어주고요. 타이틀 앤 서브 타이틀을 일단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메인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메인 아이디어는 목표예요. 제안서에서. 당연히 목표겠죠. 프로포설 하는 이유, 그 메인 아이디어는 내가 목표를 잡는 게 메인 아이디어일 거예요. 자, 메인 아이디어 쓰고요. 그 다음에 리즌. 리즌은 다른 말로 생각해 주세요. 자, 이거를 잡은 리즌을 쓰는 거죠. 이유를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마케팅에서는 시츄에이션을 써요. 시츄에이션, 현황. 예.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 내가 이 목적을 잡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쓰는 거죠. 혹은 설명을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엔 뭘 하느냐? 프로프를 하는 거예요. 예. 자, 비즈니스 라이팅에서는 여러분 이게 보고서랑은 많이 유사한 형식이에요. 프로프에는
이런 식의 비주얼을 좀 써줘야 돼요. 예, 한 장을 원페이지 프로포설이라 한다라, 원페이지 프로포설 안에도 뭐예요? 이건 우리가 요약에서 배웠죠? 이렇게 뭐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예? 여러분, 요약에서 원의 형태를 쓴 그 형식을 여기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how.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안이라고 말을 하죠. 방안. 예, 혹은 전략, 아니면 대안, 기타, 다른 식으로도 요거를, 이 목표를 하기 위한 방법을 쓰는 거죠. 액션은 뭐냐? 이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한 기타 정보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산, 비용, 누구를 만나야 된다, 아니면 뭐 해야 된다. 액션에서는 지금 바로 이 정보가 바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 이런 식으로 한 장을 쭉 쓰게 되면 원페이지 프로포설이라는 게 나와요. 자, 다른 한 패턴을 한번 다시 보면 웰빙 두유 개발을 위한 제품 개발 기획서. 자, 타이틀 앤 서브 타이틀을 써요. 그 다음에 서브 타이틀은 이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그리고 목표를 쓰는 거죠. 웰빙족을 겨냥한 친자연주의식 고급 두유 개발. 이게 목표다라고 한다면 리즈는 개발 배경 및 취지. 최근 사회적으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글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쓰면 돼요? 레러로 쓰면 돼요. 1, 2, 3, 4, 5, 6, 7 이렇게 써도 별 문제는 없어요. 네. 자, 이렇게 쭉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리즌 이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썼으면 프루프도 해야겠죠. 네. 프루프는 뭐냐? 유사 제품 분석도 프루프예요. 유사 제품에 이런 게 없다. 우리 같은 어떤 함유량이 들어가 있는 거 없다. 패키지가 우리 거 같은 거 없다. 네, 이것도 하나의 프루프를 제공하는 거죠. 근거를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브랜드 컨셉이 뭐고, 퍼스널리티는 뭐고, 디자인 개발 방향은 뭐고, 향후 누구 어떻게 해야 될 건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액션을 끌어내기 위한 그 외의 모든 것들. 기대 효과. 아니면은 예상 매출 금액 2000년대는 몇 년 얼마만큼 향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또 원페이지 프로포설이 하나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원페이지 프로포설은 7가지 핑거라고 했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처음엔 타겟이죠. 여러분 원페이지 프로포설도 처음엔 타겟을 봐야 돼요. 두 번째 타이틀을 쓰는 거죠. 그렇죠? 타이틀은 뭐예요? 여러분의 기획서가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물론 뒤에서도 이제 타이틀 쓰는 법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분명하게 여러분의 목적이 타이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목적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 게 제목이에요. 타이틀. 여러분의 목적이, 후에 쓰는 목적이 그냥 한 문장, 한 줄로 요약되는 게 제목이고, 그거를 조금 풀어주는 게 서브 타이틀이고요. 자, 타겟을 쓰고요. 타겟에 대해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뭘 쓴다고 했어요? 메인 아이디어. 프로포설의 메인 아이디어는 목표예요. 목적. 그 다음엔 리즌을 쓰는 거죠. 예. 내가 이 목표로 잡은 이유, 아니면 이 목표에 대한 설명을 쓰고요. 그 다음엔 프로프를 쓰는 거예요. 왜 이 목적, 내가 제안하는 게 왜 합당한지. 보통 프로프를 쓸 때는 프로프를 쓴다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논증한다라는 거예요. 논증. 내 주장에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루프 단계에서는 웬만하면 조그만한 있어요? 그래프나 뭔가 아니면 비주얼 사진이나 이런 비주얼 사진이 왜 어필이 되는지 우리가 광고로 봤죠? 이런 제품이 먼저 들어와 있는 사진들 그런 걸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 했어요? 프루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how.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제안했는데, 이거를 하자. 그래, 하자. 그 다음엔 뭐예요? 어떻게라는 얘기가 들어오겠죠. 네. 여러분, 제안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how. 그 다음에 두 번째, action. 맨 마지막에 그래서 뭐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죠. more information, 웹마스터 골뱅이 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이사님에게 연락 주십시오. 아니면은
그 사람이 타겟이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비고 for action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비고 for action. 액션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첨부해야 될 것들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죠. 당신은 회사 내 특정 파트에서 부실 관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건 여러분 전제예요. 어떤 여러분이 그쪽 관리자인데 어떤 파트에서 부실 관리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계속 나와요. 자, 당신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으로 A라는 전략을 일단 갖고 있다고 쳐요. 이거를 사장님이나 이사님이나 누구에게 제안을 해야 돼요. 원페이지 프로포설로. 자, 여러분, 이렇게 단락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네. 왜 6개예요? 타겟은 안 썼죠? 여러분이 여기다가 쓰라는 게 아니라, 쓰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타이틀만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전제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다음에 목표를 뭘로 잡아야 될지 한번, 여러분 아직 우리가 상황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은 못 쓰지만, 여러분 목적, 프루프, 리즌 이러고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걸 여러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압축 단어고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써보시고 우리가 5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